안녕하세요. 정치라이브 유경민입니다. 얼마 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가 진짜 반란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는 40년 넘게 정치권에 발을 담가오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지켜봐왔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한 번에 요동치는 대한민국을 그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지금 현 상황을 수없이 봐왔던 풍랑 중 하나라면서 충격이 컸지만 국민들이 빨리 평정심을 되찾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12.12 담화에서 이미 다 이유가 나와 있다면서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1급 국가 재앙이었지 않냐라고 했는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윤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정치 공세라며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것은 보여주기식 체포였다고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보도되는데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 헬리콥터까지 동원한다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면서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목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 건데요. 또한 대통령은 대통령 그 자체로 국가 안보이자 보안이며 정보라며 국가 안보와 정보에 관련된 기관을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는 경호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대통령을 체포할 때 형소법 조항 예외라며 이를 허용한 건데요. 이에 대해 이정현 대표는 정작 체포 뒤 얻어낸 건 하나도 없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체포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진전이 없으니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며 그게 대통령을 갖고 할 장난이냐, 정치적인 쇼를 하는데도 정도가 있다, 이런 게 바로 반란이다 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전반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는요. 고장난 저울을 보는 듯한 심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는데요. 탄핵을 심판할 때는 명예로운 법복에 어긋남이 없이 판결해야 하는데 법복보다 당 점퍼가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 재판관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단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와 전환길 신드롬에 대해 애국 시민들이 백천간도의 국가 운명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이걸 대의전쟁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이후 오랜만에 애국적인 무명 용사들이 의병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국민이 진보까지는 이해하고 지켜봐 왔지만 국가마비를 기도하는 세력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앞으로도 전환길 같은 무명의 강호 영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은 국민들의 걱정지수라면서 약 2년 사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직무정지시키고 장관들, 검사장과 검사들, 감사원장과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총 29번의 탄핵을 진행한 정치권을 국가 마비 세력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보면서 지금의 지지율은 국민에 의한 국회 탄핵이라고 봐야 한다. 현재 여론조사는 경고의 의미지만 선거 때 본때를 보여주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의 보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젊은 층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며 그저 불공정하고 오만하며 야비한 정치인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미래를 망치는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것일 뿐 보수가 잘해서가 아니라 좌파 정치인들의 29번의 탄핵을 추진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점이 젊은 층의 반감을 산 것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옳고 잘해서 젊은 층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을 미칠지에 대해선 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한 일부 법관을 제외하고는 법권의 앙식과 양심을 믿고 싶지만 헌재 판결을 다를 수가 있다며 이른바 정치재판소라고 불리는 헌재 탄핵 판결은
여론이 법리화되는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이 저토록 계산적인 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법복을 더럽히는 이념 판결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에이펙 준비부터 제대로 하고 외교적인 부분들을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외교의 복원은 곧 안보의 복원이라며 외교와 안보를 복원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제대로 구성하면서 새로운 진용을 꾸려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걸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제왕적 대통령 승자 독식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총리나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되 국정 권한을 대폭 분산시켰으면 한다면서 분권형 국가에 가깝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 계획권을 대폭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사법부,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며 천만 명 서명 개헌 청원 운동이 전개돼야 하고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둘째는 분야별 대각성 운동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와 법률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그 실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삼권 분립의 허구와 그 실태가 국민조사단에 의해 하나하나 파헤쳐져 바로 잡혀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정상화, 현대화, 선진화를 위한 시민혁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내 정치 철학은 머슴이다라며 모든 선출직은 머슴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머슴과 주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머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보스의 역할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모두 본인의 철학대로 실현하고 싶은 것을 해왔는데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항상 국민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답을 제공하진 않지만 반면교사 삼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 때 더 나은 미래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설정해야 할 이정표가 아닐까요?